안녕하십니까? PTC 코리아에서 캐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박정호입니다. 이미 시장에는 많은 종류의 생성형 AI 솔루션들이 출시되어 있고 또 여러 제조업에서는 벌써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생성형 AI 솔루션이 어디까지 개발되어 왔고 또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얼마나 발전된 생성형 AI 솔루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 토폴로지 옵티마이제이션, 이 위상 최적화라는 기술은 이미 오래전에 시장에 출시된 기술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상 최적화는 살빼기 기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훌륭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각광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상 최적화를 통해서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로 구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생성형 AI, 즉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술은 위상 최적화를 넘어서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른 구조 해석이라든지 진동 해석, 열 해석을 통해 아주 최적화된 형상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생성된 모델에 대한 제조 공법까지 고려해서 결과물을 생성해 주는 아주 수준 높은 기술로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술은 국내의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도 생성형 AR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제조업에서는 이미 구매해서 사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보시는 것과 같이 2025년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의 규모는 최소 17조에서 최대 26조의 규모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생성형 AI 기술의 시장이 약 40% 정도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AI 시장을 내다보는 이유는 전 세계 제조업이 이 AI 기술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 30년 전 도요타에서 낭비를 제거하고 제조 생산 방식을 극대화하는 린 제조 방식처럼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대부분의 제조업에서는 생산성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일반적인 AI의 활용 영역을 단계화한 장표입니다. 어드밴스드, 어시스트, 오토메이트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질문에 답하고 요약하거나 검색을 통해 조언을 하는 수준의 어드바이스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어드바이스 기능을 포함하면서 일부 작업을 자동으로 실행을 하고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주는 이 어시스트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앞에 어드바이스와 어시스트 기능을 모두 포함하면서 사용자의 개입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 없는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해주는 이 오토메이트 단계를 말합니다.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은 현재 생성형 AI 솔루션은 이 어드바이스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 어시스트 단계의 기술을 탑재해서 몇 년 전부터 시장에 공급되고 있고 완벽한 오토메이트 단계의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생성형 AI 솔루션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이 생성형 AI 솔루션은 이제 NLP, 즉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솔루션 간의 전 세계 언어를 자연스러운 언어적 표현으로 채팅장에 입력을 하면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거나 이 기술적인 서포트를 해주고 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결과물에 대한 통찰력과 제안을 해주는 이런 기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 챗GPT와 동종의 이 AI 솔루션인 MS 코파일럿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런 기술이 구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잠시 후에 뒤에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은 부품을 예측해서 선택을 해주거나 이 자동으로 배치해주고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자동으로 설정한다든지 이 2D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이 시뮬레이션의 이 세팅을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곧 업데이트되어서 이 탑재될 생성형 AI 솔루션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이 생성형 AI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PTC사에서 제공하는 이 생성형 AI 솔루션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설계자가 이 필요한 공간과 이 매터리얼 프로퍼티를 설정을 한 후에 구속 조건과 설계자가 원하는 해석 검증을 선택만 하면 이 제조공법에 따른 형상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여러 솔루션 프로바이더에서는 이 생성형 AI 솔루션이라는 이름 하에 이 동종의 비슷한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조 공법을 고려해서 모델을 생성해주는 부분과 이 테슬레이트로 생성된 데이터를 직접 설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비례평상으로 자동으로 변화해주는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 베리언트 형상을 불과 수분, 수초 만에 생성해주는 HPC 기술이 탑재된 부분이 이 동종 제품들과는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TC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이 HPC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버전과 이 로컬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표시된 부분이 로컬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단에 이 GTO라고 표시된 이것은 이 로컬 PC 기반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한 번에 하나의 모델을 생성하는 솔루션이고요. 이 상단에 GDX 이것은 이 클라우드 기반 HPC 기술을 사용을 해서 불과 수분 수초 만에 이 안전율이라든지 집중 응력, 변형, 중량, 부피 등을 고려한 형상들을 생성시켜주고, 이 생성된 형상들을 비교 검토해서 최적의 모델을 선택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GDX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데모에 앞서서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의 적용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볼보사의 트럭 모델에 적용했던 사례이고, 두 번째는 미국 나사의 우주복을 납품하는 이 제이콥스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볼보 트럭은 이미 수년 전 생성형 AI 기술을 설계에 접목해서 이 부품의 무게를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가 있었는데요. 볼보는 이 미국의 에너지부 주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 PTC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이 차량의 무게를 줄이고 운임 효율을 높이는 성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1차 결과로는 운임 효율의 50% 정도를 개선을 했고, 2차 결과에서는 120%를 개선을 했고요. 추후에는 이 차체 중량을 2.5톤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볼보는 차량의 펜 마운트를 이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된 어셈블리로 만들어서 17년 정도를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PTC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이번에는 이 하나의 주물 형상으로 최적화를 한 것이고요. 이 무게도 56% 정도를 감소를 했고, 피크 응력 역시 33% 감소를 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엔진 브라켓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최적화해서 하중을 75% 감소했고, 그리고 피크 응력을 82%나 감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부품에 대한 이 결과값을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이 좌측이 엔진 마운트의 이전 모델과 개선된 모델이고요. 우측이 전방 펜 마운트의 기존 형상과 개선된 모습의 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엔진 마운트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설계 영역을 구성을 하고 하중과 반드시 설계에 필요한 영역을 지정을 했죠. 그것을 기반으로 이 초기 형상을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베리언트 디자인에 대해서 설계 검증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품의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설계자는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설계 업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각적인 설계나 또는 경험에 의존하는 설계가 아닌 보다 수치화되고 정밀한 결과를 기반으로 이 생성된 모델을
먼저 생성해 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자가 만들고자 하는 모델로, 즉 제조공법이나 최적화된 어셈블리가 될 수 있도록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방 펜 마운트도 이 동일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모델 최적화를 구현을 했는데요. 이 설계 영역을 구성하고 이 하중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설정을 한 다음에 반드시 설계에 필요한 영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이 초기 형상을 제너레이션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베리언트 디자인에 대해서 설계 검증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시제품의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화된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이콥스사의 사례입니다. 이 고객은 PTC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약 20%의 설계 시간 단축과 획기적으로 경량화된 부품을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제이콥스사는 나사를 통해 우주로 여행하기 위한 우주복에 필요한 산소 탱크 유닛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이 제품의 무게 절감에 대해서 절실하게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선에 탑재할 수 있는 것들의 무게는 우주여행에서 가장 민감하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이콥스사는 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부품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타겟팅을 하고 생성형 AI 기능을 통해서 최적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이콥스사는 PTC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 센서 브라켓의 무게를 약 20%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 피크 응력도 73%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산소 탱크의 이 고정형 브라켓의 무게와 이 안전 개수도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은 이 앞서 보여드린 볼보 사례와 비슷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기존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부품과 어셈블리 되는 파트를 모델링한 후에 여러 가지 제조 공법을 고려한 모델들을 생성을 해서 안전율, 집중응력, 변형, 중량, 부피 등을 고려해서 비교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일이 사용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생성된 모델들을 기반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준 다음에 부품들을 소팅해서 확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데모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비랩 형상으로 어세이 도면에 불러 들여와서 작업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PTC의 생성형 AI 데모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터바이크의 이 스티어링 마운트에 대한 최적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터바이크 어셈블리를 한번 띄워봤고요. 이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어링 마운트만 최적화를 할 건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바운드 컨디션 주고 새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설계된 스티어링 마운트를 어떻게 하면 어떤 공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게를 줄이고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고려할 하중 조건을 수렴하는 부품으로 생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최적화를 이제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작업할 이 스티어링 마운트만 작업창으로 불러 들여왔고요. 이제 모델 형상 중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부분과 최적화 형상을 생성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이렇게 구분이 됐으면 바운더리 컨디션 세팅을 이제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중이 저희가 가장 포커스해야 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기 때문에 하중 조건에 대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의 홀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으로 설정을 이제 줄 거고요. 그리고 좌우측 홀에 대해서는 이제 하중 조건을 주겠습니다. X축으로는 이제 5200, Y축으로는 3000, 그리고 단위는 뉴턴 해서
이제 하중에 대해서 설정을 막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조 공법을 고려한 이 NC 가공에 대해서 경계 조건을 설정을 이제 할 건데요. 나머지 세팅 값은 그대로 두고 이제 전체 볼륨을 70% 정도로 이제 둔 다음에 이제 제조법을 고려한 NC 가공에 대해서 경계 조건 설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 프로퍼티 설정을 열어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알로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선택을 해서 완료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터디 세팅을 열어서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안에 포함된 해석 기능에 사용되는 이 엘리멘트 값을 얼마나 조밀하게 또는 러프하게 세팅해서 솔비할 것인지를 막 세팅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모델을 저희 GDX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기술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PTC가 제공하는 이 아틀래스 기반의 클라우드로 이 HPC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베리언트 모델들을 불과 수분, 수초 만에 생성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클라우드에서는 이 멀티 케이스에 대한 형상을 최적화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이 다양한 제조 공법별, 재질별 정의된 형상들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을 누름과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에 이제 안전율, 집중 응력, 변형, 중량, 부피들을 고려한 모델들이 막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시고 계시고, 아래로 내려보면 15페이지까지 생성이 됐고 15페이지의 12번째 모델이 지금 막 20%, 30% 하면서 쭉쭉쭉 생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생성이 되는 모습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모델들 중에 이제 필터링을 통해서 제가 수렴되는 저의 의견에 수렴되는 모델들을 필터링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재질을 선택을 한 후에 제조 공법들을 매뉴팩처링 제조 공법, 그리고 밀링 제조 공법 두 가지를 선택을 했고, 세 번째로 캐스팅까지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조 공법에 맞는 것, 그 다음에 드래그 드롭해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율에 대해서 그리고 중량에 대해서 범위를 부여해서 필터링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중량 대비 집중 능력에 맞는 모델에 대해서 다시 이제 드래그 앤 드롭 범위를 줘서 여러 가지 모델 중에 그것에 수렴하는 파트들로 생성된 파트들로 필터링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도 이제 조건에 해당되는 최적화가 6개가 필터링 되었지만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변형률 대비 중량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 모델을 다시 한번 필터링을 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안전율 대비 중량에 대한 파트를 필터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붉은색으로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필터링이 완료가 되었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저는 시뮬레이션 창으로 옮겨와서 이제 하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많은 힘을 견디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시뮬레이션 기능과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중 응력에 대한 표현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시뮬레이션 기능에 있는 이제 취약한 부분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이제 그래프화되는 형상도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어떤 제조 공법으로 생성된 모델을 어셈블리에 적용할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델을 다 저희 3D CAD 모델러인 크레오로 불러들여 와서 이것들을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최적화된 모델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이 테슬레이트로 생성된 형상을 바로 설계에 적용할 수 있고 바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비례 형상으로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변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례 형상이 자동으로 변환됐으면 저는 이제 바로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 검증을 재확인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들은 이 생성형 AI로 생성된 모델을 설변 없이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약간이나마 모디파이 이후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설계 변경 이후에 앞서 수렴된 해석 결과 값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바로 체크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설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뭐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하중에 대한 이제 결과값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디파이 이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돌려서 수렴된 결과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조공법으로 출력된 모델들을 중량을 비교를 해봤더니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3D 프린팅으로 제조된 모델이 가장 가벼웠어요. 하지만 저는 제조공법에 대해서 고려를 했을 때 밀링 공법으로 제조된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 모델을 토탈아세이에 바로바로 적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디파이하지 않은 제너레이션된 모델을 바로 이제 직접 적용한 모습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모디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렴된 결과값에 대한 차이점을 보시고 그리고 실제 모델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이 데모 영상은 현재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가장 좌측의 AI 어시스티드 가이던스 레벨의 생성형 AI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보신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보실 데모 영상은 AI 어시스티드 트러블 슈팅 레벨의 이제 AI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간 단계의 이 생성형 AI 솔루션은 이제 아직 출시는 되지는 않았고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곧 출시될 생성형 AI의 업데이트 버전은 이 LMM, 즉 라지 랭귀지 모델 기술이 탑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빅데이터의 개념이고 이 사전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셋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표면적을 알아봐 달라고 사용자는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모델의 표면적은 977제곱센티미터의 면적임을 확인을 했고 실제 모델에서도 같은 면적임을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설계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6.5일의 지름을 아래 위 20% 여유로 약 10단계의 800 표면적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의 모델로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PTC 크레오에 내장된 LMM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계산 결과가 5.2인치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선택된 이 두 개의 치수를 사용해서 이제 800제곱센티미터의 표면적을 가지는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사용자는 요청을 이제 합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형상이 나오는 거죠. 결과가 이제 5.2가 나왔고 높이는 약 11.3cm로 최적화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최적화된 여러 형상들을 기반으로 이 사이즈별 형상에 대한 비교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나 테이블로 이렇게 제공을 해서 최적화의 범주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아까 보셨던 테이블 상단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제 만족하는 인자의 값을 뜻하는 것이고 사용자는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엑셀 테이블 형식으로 저장하고 모델도 저장한 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스글라스라는 재질을 새로 작성을 하고 이제 적용을 해주세요라고 시스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제 다양한 재질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한 후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재질 라이브러리를 검색을 했고요. 자, 그러면 사용자는 이제 소다림, 탄화규소 계열의 이제 유리 재질을 찾아서 검토 후에 적용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상 어피어런스를 투명 유리 색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에이전트가 있는지 체크를 명령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크레오 에이전트는 새로운 어피어런스를 적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모델에 새 어피어런스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현재 꽃병의 모델 평가에 대해서 시스템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분석 결과가 몇 가지 매력적인 특징이 드러났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주고 있고요. 굉장히 우아하고 단순함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우아한 비율이 보인다. 또는 이제 조화로운 흐름의 모델이다. 아주 고전적인 균형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줬네요. 이제 이것이 단순히 이제 모델에 대한 최적화뿐만이 아니라 이 모델의 형상에 대한 심미적인 평가까지 수행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포라 꽃병과 비교했을 때 현재 꽃병의 차이점을 비교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꽃병은 손잡이가 있는데 이 모델은 손잡이가 없네요. 뭐 이런 피드백을 주고 다른 꽃병 모델들은 이 림, 주둥이가 아주 두꺼운데 이 모델은 림 부위가 아주 가늘게 지적되었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실시간으로 어떤 뭐 사람과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아주 긴밀하게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을 통한 어떤 최적화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이 생성형 AI의 현재 모습과 도입 사례 그리고 이제 곧 업데이트가 될 생성형 AI의 로드맵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 생성형 AI 솔루션은 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큰 포지션을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간을 계기로 생성형 AI 솔루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개발 업무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생성형 AI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